안녕하세요. 5도 이촌 전원생활 한스팜 스토리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율 감소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우리에게 농촌 소멸이라는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도시는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또 계속 확장되는데 농촌은 더 낙후되고 또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농사 기술의 발달로 농촌의 생산량은 늘었지만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득은 줄어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7, 80년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베이비 부모들의 본격적인 직장에서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던 삶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과 또 평온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촌을 찾고 있으며, 거기다가 또 5도 이촌 복수거점 생활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중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도시 근교에 있는 농촌에서 작은 농막을 만들어 놓고 텃밭도 가꾸면서 힐링하는 5도 이촌 생활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도시 근교에 작은 농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지어놓고 5도 이촌 생활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막 생활을 농지의 목적을 해하는 행위라 해서 농막 규제를 내놓았고, 이러한 규제 때문에 도시민들의 농막 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민들은 캠핑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됐죠. 과거부터 농촌에서는 사람의 노동력 중심의 관행농업을 해왔는데, 그러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늘어났고, 또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 소득이 줄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때문에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많은 노인들이 병원이 많고 또 살기 편리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에는 빈 주택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지를 마음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팔 수도 없어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있으면은 강제 처분토록 하고 있어서 귀촌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에서는 농막 규제를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지금 5도 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농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전원 생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존의 농막은 6평 이하로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숙박은 할 수 없는, 휴식만 취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이러한 농막으로는 도시에서 주말에 농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민들이 주말 영농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농막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오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월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농촌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와 농촌의 두 곳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인구를 늘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바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자기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33제곱미터, 즉 10평 정도가 되겠죠. 10평 이내에 준주거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코와 정화조, 그리고 최대 12제곱미터, 한 3.6평 정도 되죠. 12제곱미터의 주차장도 설치할 수가 있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량 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류형 쉼터도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또 내구 연한을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형 쉼터의 기본은 반드시 자기 농지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를 구매해야 하겠죠. 만일 도시인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미만의 농지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경영처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농지 구매 면적은 제한이 없겠지요. 그러나 체류형 쉼터를 할지라도 영농을 해야 하는 농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농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전체 농지의 면적은 쉼터 설치 면적의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또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불법적인 설치를 양성화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기존 농막도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은 양성화 차원에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농막은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이지만은 주말 영농을 하는 텃밭농들은 대부분 5도 2촌을 하고 있었죠. 기존의 농막이 정화조와 데크 설치 면적이 6평에 모두 포함되고 주차장 설치도 어려웠었는데 이번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부가시설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서 도시민들의 농촌 접근을 좀 더 쉽게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농지를 구매하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농막의 경우처럼 신고를 해야 하고 반드시 도로가 접해 있는 자신의 농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고는 최장 12년까지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체류형 쉼터는 거주가 가능하지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은퇴자들과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도 2촌 생활을 위해서 농촌으로 도시민들이 유입이 된다면은 농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귀농 귀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의 농지는 대규모이거나 대농인 경우가 많지 않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비싼 농기계와 또 시설 하우스를 짓고 대규모 농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농지가 아닌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농촌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하고 삶의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농업을 통해 수익을 내며 또 전문 농업인으로서 직업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모습도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빨리 없애서 농지 거래를 아주 자유롭게 해야 하고 농촌의 도로 및 문화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면은 도시인들의 농촌 유입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의 농지를 이용한 영농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못한다면은 농업인에 한해 기준에 부합하는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놓고 또 5도 2촌을 원하지만은 토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도시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에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정적 시각과 농촌 교류의 큰 장애를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농촌의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또 도시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거두어들여야 하며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개방적인 생각을 해야만 농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스팜스토리였습니다.